안녕하십니까. 정책과 비전을 주도하는 정당 더불어민주연합입니다. 오늘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관하여 교통약자법 전면 개정에 대한 정책을 발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리로 보는 시각장애 여성 더불어민주연합 기호선권 서미아입니다. 4월 10일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날입니다. 또한 갈라치기와 무책임한 혐오 정치를 심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회화역 승강장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침을 받은 서울교통공사가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에 참여한 장애인과 활동가들을 상대로 강제 퇴거, 불법 연행, 구속영장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회화역 시위는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 기반한 장애인 시민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토록 당연하고 정당한 요구를 특정 장애인 단체의 요구라며 갈라치고 낙인 찍었습니다. 혐오를 조장하는 정치는 참으로 무책임하고 불의한 정치입니다. 장애인들이 23년 동안 지하철 승강장에서 외치는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야 할 권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도 평등하게 누려야 할 시민권입니다. 장애인 시민권 보장, 이동권부터 출발하겠습니다.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장애계 및 교통약자들과 함께 1호 법안으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시내 시외 마을 광역 고속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할 것입니다. 2023년 1월 10일부터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는 노선버스의 범위를 시행령으로 교묘하게 위임하여 시외버스 운송사업의 저상버스 도입 의무를 제외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무 도입 예외 노선을 지자체가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조항은 사실상 지자체가 의무로 저상버스 도입 의무를 면제해 줌으로써 법 개정 취지가 무색해지고 저상버스 도입 속도가 지체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 노선 범위를 상향 입법하고 지자체의 예외 노선 승인 남용 방지 및 도로 개선 계획 추진 등이 실질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장애인 콜택시를 국가 책임으로 차별 없고 경계 없는 이동권을 보장하겠습니다. 교통정책의 핵심은 연결에 있습니다.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 끊김없이 이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장애인의 대중교통 중 하나인 특별교통수단의 경우 운영 주체가 각 지자체로 되어 있어 관외 이동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합니다. 인접 지역이라 하더라도 회차 이용이 제한되어 왕복 이동을 못하거나 편도 이동조차 가로막혀 있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교통수단의 관외 광역이동, 24시간 운행을 의무화하는 교통약자법이 개정되었지만 각 지자체는 운행시간 및 운행 범위 확대를 위한 운행 대수를 당장 늘리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예산 문제 때문입니다. 관외 광역이동, 24시간 운행, 즉시콜 시행을 위해서는 특별교통수단 차량 1대당 운전원 2.5명 수준의 확대와 예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인하여 이동권의 예산 책임을 법조문으로 명시하지 못한 문제를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풀어야 합니다. 셋째, 자율주행 교통수단, 장애인 접근권을 해결하겠습니다. 산업과 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교통수단이 개발되고 상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 단계에서부터 접근성을 심의하는 절차가 없다면 누군가의 이동권을 배제하는 차별적인 교통수단이 될 것입니다. 당장 이곳 국회에서 시범 운영 중인 자율주행 순환버스도 휠체어 장애인은 접근조차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편의 증진을 위한
첨단 기술의 발전이 모든 인류의 진보로 이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새로운 형태의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음을 늘 경계해야 합니다. 이에 현재 개발되고 있는 자율주행 교통수단은 물론 새로이 개발되는 모든 교통수단에 있어 누구도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법 전면 개정을 통해 정치가 책임있게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함으로써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로 더불어민주연합 화이팅!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장애인 노동권 실현으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노동권을 실현하겠습니다. 4년 전 2020년 서울시에서 시작된 최중증 장애인을 우선 고용하여 유엔장애인 권리 협약을 홍보하고 협약에 근거한 권리를 지역사회에서 모니터링하는 캠페인 노동인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가 시작되었습니다. 1990년 장애인 고용 촉진법이 제정된 이후 34년간 중증 장애인의 경제활동 인구는 크게 변한 것이 없습니다. 중증 장애인의 실업률과 비경제활동 인구 비율은 경증 장애인 인구 및 전체 인구와 비교해 볼 때 최소 2배에 가까운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중증 장애인의 고용률 상승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상황에서 최중증 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목표로 하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도입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진 시작이었습니다. 2024년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낙인 찍고 폄하하여 사업을 폐지하고 400명이나 되는 중증 장애인 노동자를 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자리는 9개 광역, 기초,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되고 고용 인원도 1278명으로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그동안 시장 내 경쟁 중심의 일자리에 갇혀 직업 지활의 대상에서도 배제된 중증 장애인들의 시민으로서 당당하게 지역사회에서 노동하며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그리고 지속 가능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제도화를 위해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 제정 공약을 발표합니다. 첫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에서 대한민국에 2차례나 번공한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을 홍보하고 협약에 근거한 권리가 지역사회에서 실현되는 것을 모니터링하는 권리생산 노동으로 그 개념을 명확하게 할 것입니다. 둘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경쟁과 능력 중심에서 장애인을 재활시키기 위한 일자리가 아니라 장애가 심해 최저임금까지 제외되는 최중증 장애인들을 우선 고용하여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지속 가능한 고용을 보장하는 것을 의무화할 것입니다. 셋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최중증 장애인이 참여 가능하고 권리 생산에 적합한 3대 직무, 권리 옹호, 문화예술, 인식 개선으로 규정하여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을 홍보하는 캠페인 노동의 성격을 명시할 것입니다. 넷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수행기관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므로 지속 가능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수행을 안정화하므로 공무로 인해 지자체의 눈치를 보는 일자리가 아닌 파리 목숨에 불과한 일자리가 아닌 법적 지위를 만들어 지역사회의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수행기관이 전문성을 획득할 수 있도록 법 제도화할 것입니다. 다섯째, 최중증 장애인을 지원하는 근로지원인의 전문성 향상과 안정적 지원 인력 구축을 제도화하겠습니다. 여섯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참여자 중 그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머물러 일자리를 포기했던 비경제 활동 인구들의 참여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근로소득만큼 생계급여를 삭감함으로써 줬다 뺏는 소득보장체계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의 제정이 기존의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과 분리되는 개념이 아님을 명확히 합니다. 장애인 중에서도 가장 고용하기 힘든 유형과 중증 장애인들이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참여를 보장하므로 장애인 고용정책에서 기획재정부 등 예산당국의 한정된 예산 파이에 갇히지 않고 장애 유형별 협력과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실질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소통과 합의를 통해 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2024년 4월 8일 더불어민주연합 장애인 권리보장 특별위원회. 생애 처음 직장을 갖게 된 중증의 발달장애인, 생애 처음 제대로 된 월급을 받게 된 중증의 발달장애인, 처음으로 월급을 받은 직장인이 된 중증의 발달장애인의 가족들, 이들 모두에게 권리중심 장애인 일자리는 정말 소중합니다. 누군가에게 이런 엄청난 의미의 노동입니다. 이 일자리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많은 중증의 장애인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소통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권리중심 노동권 쟁취! 쟁취!